이번 시간에는 맹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자는 일단 이름은 가라고 하죠. 가. 글자를 아이고. 네, 아유, 이게 틀렸네. 네, 하여튼 맹자는 가라고 하고요. 일단 그 맹자는 추나라 사람입니다. 추나라 사람. 근데 노나라하고 공자가 태어난 노나라하고 가깝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 노나라의 그 합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맹자가 이제 태어나고 보니까 그 옆에 아주 훌륭했던 공자가 있죠. 그래서 그 공자의 그 사상을 좀 보완하고 계속적으로 그 인사상을 추구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공자의 그 인사상을 끝까지 추구한 존재가 이제 맹자입니다. 이 맹자가 이 노나라 지금 지도에서 보시면 여기죠. 그러니까 공자는 요 제나라, 옛날 노나라 이 제남에서 공자가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맹자는 이 추나라에서 태어난 겁니다. 고향이에요. 그래서 요 그 거리는 뭐 그냥 우리 택시 타고 뭐 한 20분 정도 거리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멀지 않은 나라죠. 그래서 이날에 태어났고요. 공자는 이 제남의 이 곡부에서 이제 공자가 태어났죠. 그래서 맹자를 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자는 이제 공자 사상을 개성해서 발전을 시켰고, 그래서 공자에 이제 버금간다고 해서 아성이라고 이제 불립니다. 아성이라고도 보통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자가 태어난 지 100년 뒤에 맹자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교를 좀 이제 발전한 보면 공자가 이제 유교를 이제 창시를 했다면 그거를 물려받은 증자. 그래서 증자에게서 또 공부를 한 자사자. 이 자사자는 공자의 손자입니다. 손자. 공자의 그 손자, 자사자. 또 그 자사자 밑에서 또 이제 한 100년 지났으니까 이제 맹자가 공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하여튼 뭐 계보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맹자의 시대 상황을 봤을 때 이제 춘추 시대에서 굉장히 이제 그 혼란이 더욱 심해져서 이제는 이제 그 모든 나라들이 서로 한 나라로 이제 시키려고, 그래서 이제 모든 나라들이 이제 전쟁이 굉장히 심했죠. 그래서 그런 그 나라들이 전쟁과 이런 나라가 심해서 그 모든 나라들이 이제 보통 이제 패도 정치를 이제 시행을 합니다. 이 패도 정치라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이제 권력 정치라든가 아니면 법의 정치, 아니면 법의 정치, 아니면 폭력의 정치, 폭력의 정치 뭐 이런 것을 우리는 패도 정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군요. 권력 정치, 법의 정치, 이제 폭력의 정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많은 왕들이 이제 그 서로 통일시키고자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쏟아져 나오죠. 그래서 이 통일시킨 나라는 진나라가 나중에는 하나의 시황제가 통일을 하게 되지만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맹자는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무력 통일이 결코 이런 권력이나 법, 폭력 이런 것들이 결코 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진정한 통일은 백성의 그 마음을 읽어서 얻어야 된다고 얘기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패도 정치는 무력에 의한 억압 정치는 절대적으로 오래 갈 수가 없는 정치라는 거죠. 그래서 맹자는 왕도 정치를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도덕에 이제 정치한 말로 백성의 마음을 따르는 정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 왕도 정치 이런 거에 대해서 바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도 정치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의로서 행하는 정치를 얘기합니다. 또 이 인과 그 의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 어떠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 포용 정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의는 옳고 그른을 가리는 올바름,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왕도 정치라는 것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인과 인의, 그러니까 인과 의가 있어야 되겠죠. 인의. 그래서 인의와 나중에 보시면 그죠? 덕으로서 다스리는 정치다. 그래서 이런 바탕이 깔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맹자의 고자 상 11이라는 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맹자왈 인심야의 인노야 이렇게 나오는데, 인은 사람이 간직해야 할 마음이고 의는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과 의를 얘기를 합니다. 이 인과 그 의는 나중에 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대학의 우리 대학이라는 책 있죠. 대학이라는 그 책 끝구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인의 리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항상 사람은 어떤 이익보다는 의로 해야 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면 인의란 것은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치관이고요. 양심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공부 학습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본연의 마음이다. 그래서 이것은 맹자가 가장 가면은 선천적인 사람은 본래 착하다. 그래서 성선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품은 원래 착하다라는 말에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다방면에 존재하는 이런 사람의 양심 가운데는 맹자가 강조한 그 인과 의의 그 양심이 강조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의가 가장 큰 게 돼서, 그래서 이익보다는 옳은 게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본주의, 백성이 근본이고 항상 이런 백성이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이 또 그 사직이고 그 다음에 왕이 제일 낫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서 한 얘기가 있는데요. 그 얘기는 또 뒤에서 말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이익과 행복의 증진을 이념으로 삼는 정치 사상을 가지고 있고요. 맹자가 주창한 민본주의, 오늘날 민주주의와 좀 많이 닮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맹자는 또 가장 들어야 할 얘기가 이 맹자의 왕해양편에 왕해양이죠. 이 왕해양편에 왕해양 하편이에요. 왕해양 하편에 보면
또 이런 말이 거기서 이렇게 나와요. 백성하고 함께 나눠야지 혼자 즐겨서는 안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그 뜻이 조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런 말이 나와요. 제가 왕에게 왕이 한 번은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음악이 즐겁고 또 종과 북이 이런 피리 소리를 울려서 굉장히 좋은데 얼굴을 찡그리고 그러면 어찌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이렇게 만드는가. 그래서 부자는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또 형제도 처자도 이제 다 흩어져 있다. 하여튼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왕은 즐거운데 자기들은 즐겁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떤 이런 즐거움의 건강 문제도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런 내가 즐거움이 있는데 나는 불행하다면 이 왕을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거꾸로 왕이 우리들은 즐거운데 왕이 같이 즐기지를 않는다 그러면 왕을 걱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는 결국에는 사람 백성하고 왕이라는 사람은 사람 백성을 같이 이거를 즐겨야지 혼자만 즐겨서는 백성이 좋아하지 않고 또 하지만 백성들과 같이 즐길 때는 왕이 어떠한 잘 안 됐을 때는 걱정을 해주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백성과 함께 나눠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민동락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여는 더불어서 백성과 즐거움을 같이 해라.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 맹자에 보면 또 왕해양편 이번에 이제 상편에 무항산 즉 무항심이 나옵니다. 양해양편 상편에 나옵니다. 그것은 백성들은 항상 경제적으로 결국에는 좀 뭔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 게 없다면은 마음적 도덕적인 걸로도 선하기가 어렵다. 이런 뜻으로 무항산 즉 무항심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산이라는 것은 생업을 얘기하거든요. 생업이 항상 없으면 근데 마음 그죠? 마음이 항상 그런 걸 갖지 못한다. 이런 항심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성을 갈 수 있는 게 이제 왕을 갈아치울 수 있다는 게 이제 역성혁명이죠. 그러니까는 성을 간다, 성을 갈아엎는다 이런 건데 이것도 이제 왕해양 하편에 나옵니다. 이거 왕해양 하편에 나오는데 한 번은 이게 해양이 묻습니다. 왕도 저 나라의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선왕이 그러니까 제나라죠. 제나라 선왕이 제나라 이렇게 선왕이 탕왕은 거랑을 내쫓았대요. 탕왕이 거랑을 내쫓았다라는 말이 나와요. 거랑을 내쫓았는데 이 무왕은 주왕을 그런 왕을 내쫓았는데 무왕은 주왕을 정벌했다고 하는데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한 거니까 왕을 내쫓았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맹자가 이런 기록이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 왕이 민심을 잃은 거예요. 민심, 그러니까 백성의 민심을 잃은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민심을 잃어서 그 걸과 그러니까 거랑과 주왕이에요. 왕 두 명을 그러니까 민심이 잃은 거죠. 그래서 거랑과 주왕을 처형했다는 말은 들었대요. 근데 군주를 죽였다라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 뭐냐면 군주가 군주다워야지. 응? 그리고 뭐 또 말하자면 신하는 신하답고 아비는 아비다워야지. 군주가 군주답지 않으면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말에 이 맹자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왕이 잘못하면 바꿔도 된다. 뭐 이런 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듣기 때문에 이 맹자는 상당히 좀 무서운 군주들에게는 상당히 무서운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알고 이 맹자를 금서로까지 됩니다. 그러니까는 신하들이 읽지 못하게 하는 금서까지 되는 책이 바로 맹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맹자가 또 가장 많이 맹자 책을 얘기하게 되면 맹자의 성선설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맹자는 인간은 항상 본성으로 선천적으로 착한데 당장 맹자하고 비교되는 사람이 이제 순자죠. 순자는 뭐를 주장했습니까? 성악설을 주장을 했죠. 순자는 인간은 원래 착하지 않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계속 배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맹자는 인간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착하다. 그러면서 네 가지의 예를 듣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예를 듣는 게 사단으로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 이렇게 예를 듭니다. 그래서 보면 맹자에 보면 공손추 상편에 이런 말이 나오죠. 차마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 그죠? 그래서 맹자의 사단과 사덕 얘기를 하면 일단 측은지심은 딱한 처지를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 것은 덕으로 얘기하면 인애에 해당이 되고요. 불의를 부끄러워하고 중후하는 마음은 의에 해당을 하고 양보하고 공경하는 마음은 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리는 지적인 마음은 지라고 지에 해당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마음을 맹자는 얘기한 게 사람은 원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걸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원래 본심이라는 거죠. 이게 본심인데 이런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본성을 선한 본성을 잘 보존해서 배워서 확충해 나가야지 안 그러면 착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알고 잘 내가 원래 있던 마음을 계속해서 끄집어내서 군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이런 마음은 하나의 사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것은 인간이 간직해야 할 마음이고, 그죠? 그래서 의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해야 할 걸어가야 할 길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또 그 양지와 양릉이란 말, 양지는 생각하지 않고 배우지 않아도 되는 거고, 양릉은 사람이 가지는 선천적인 도덕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맹자의 성선설의 핵심은 타고난 성품을 잊지 말라는 성선설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한 본성을 잃어버린 이들은 그 악행을 자꾸 저지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맹자의 그 사상 안에서 배움의 양심관계는 인심, 욕구를 지향하는 감성적인 마음이요, 도심, 욕구를 지향하는 인의 예지의 마음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심치지라는 마음은 온통 한 곳에 모아 거기에만 신경을 쓴다는 것으로 정신집중의 중요함을 이르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혜가 아니라 전심치지라고 하는 얘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인과 그 예의 관계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을 사랑하고 어질게 행동하는 일은 인이고, 그 삶 속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예와 의입니다. 그래서 예와 의를 통해서 인을 도달할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맹자는 이런 성격을 굉장히 대장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 것은 그 어머니의 그 역할이 크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가르친 그것이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교육적인 맹모, 그러니까 맹자의 어머니 삼천지교 이런 말인데, 맹자 어머니가 맹자 교육을 교육을 위해서 3번 집을 이사한 그 고사성어의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맹자가 원래 처음에는 그 공동묘지 근처에서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려서 이 공동묘지 근처에서 사니까 이 맹자가 늘 가지고 노는, 왜 제사 지낼 때 그 지내는 이렇게 생긴 제기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제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만 그 놀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사를 합니다. 이사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사한 곳이 이제 지금 얘기하면 이제 시장 같은 복잡한 곳이었는데, 이런 곳이니까 이제 너무 시끄럽고 공부가 집중이 안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친사에서 어서 오세요, 이건 얼마입니다, 이런 얘기만 듣고 이런 얘기만 하게 되니까 공부하는데 이렇게 도움이 안 되겠구나 싶어서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이제 공부 많이 하는 글방 근처로 이사를 어머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맹모 삼천지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맹자는 이런 어떤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대장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그것에 보면 그 호연지기를 기른 사람, 호연지기란 것은 뭐냐면 굳세고 올곧고 그리고 도덕적인 기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것은 의를 쌓아야 되고, 의를 꾸준히 실천하게 되면은 통한 어떤 옳음을 실천을 통해서 습관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맹자의 그런 것이 많이 담겨져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맹자가 공부를 하다가 엄마가 이제 보고 싶고 해서 집에를 왔다고 해요. 학업 도중에 집에 오게 되니까 그 엄마가 넌 왜 쉽게 해서 공부하러 가지 않고 이렇게 왔냐 하니까 엄마가 보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 학업 도중에 왔다 해서 갑자기 어머님이 짜고 있던 그죠? 배틀을 바로 실을 끊었다고 해요. 근데 이 실을 끊으면 그동안 짰던 그것이 모두 허용지물이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갑자기 그 아들은 깜짝 놀랐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 배틀을 자른 것처럼 너가 공부하다가 중도에 그만두면 아무 쓸모 없듯이 나 또한 이렇게 똑같은 그런 거와 너가 공부 그만둔 거 같다라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맹자를 바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느끼는 것이 컸겠죠. 그래서 그런 어머니에 대한 영향을 맹자는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얘기 좀 해드리게 되면 이런 맹자에 보면 공손추 여기가 나오니까 공손추 편에 공손추 상편이죠. 공손추 상편에 맹자가 나이 40에 나이 40에 한 정의가 있어요. 맹자는 마음이 흔들리거나 이런 어머니니까 마음이 흔들리거나 움직임이 없더라 합니다. 그러니까는 나이 40이 돼서 이제는 그런 마음이 흔들리거나 움직이지 않더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부동심 뭐 이렇게 마음에 움직이지 않더라. 변화가 없더라라는 이런 말이 맹자가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빗대서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맹자가 40대 부동심이라고 얘기했다면 공자가 한 말을 많이 느끼는 공자가 40대 때는 무슨 말을 얘기해요? 불혹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불혹. 비교를 많이 하니까 이게 서로 같은 40이라도 이제 틀리니까 이 불혹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아니 불자고 유혹이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뜻하는 게 불혹인데 공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면 맹자는 부동심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공자 얘기하니까 40대 얘기하니까 공자 얘기하는데 공자가 이제 50대는 또 그런 얘기해요. 지천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0대에서는 지천명이다. 하늘의 명을 따랐다, 깨닫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60에서는 또 이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순. 그래서 귀가 순해져서 모든 말을 객관적으로 듣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70에서는 종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종심의 뜻은 나이 70 정도 먹고 나니까요. 내가 웬만한 뜻대로 어떤 행동을 해도 그렇게 어긋남이 없더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맹자가 강조한 친구들 사귀는 세 가지 원칙이라고 제가 정리를 했는데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게 말하자면 이런 거죠. 불협장. 나이를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나보다 좋은 장점이 있다면 나이보다 어려도 항상 다가가서 친구로 사겨라. 그리고 또 불협기, 지위를 따지지 말라는 거죠. 지위, 높고 낮은 거를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협 형제라는 것은 그 집안의 배경을 또 따지지 말아라. 그러니까 친구란 것은 내가 모자란 것을 도와주는 사람이지 이런 것을 인식을 가져야지 이런 어떤 많고 나보다 높고 이런 걸 인식을 갖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맹자는 이런 위아래 지위를 세 가지로 또 분류했어요. 그런 말이 나오는데 맹자 상하 구분 원칙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에요. 사회 조직에 있어서 위아래 따질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위래요. 그렇겠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부장
과장 뭐 이렇게 있으면 더 높은 사람은 예를 들어 과장보다 더 높은 사람은 부장이고 부장보다 더 높은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상무고 상무보다 더 높은 사람은 뭐 이사님이고 뭐 예를 들어 사장이고 이런 추위라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마을에서는 말하자면 집에 회사가 아닌 동네에 왔을 때는 나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이의 개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결국에는 나이 많은 사람이 어른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걸 구분을 딱 지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세상에 이 세상을 돕는 어른을 하는 데는 가장 큰 어른이 뭐냐면 덕이라는 겁니다. 덕을 많이 쌓아야 그러니까 인격, 그죠? 이 덕이라는 것은 인격이죠. 이런 것을 많이 쌓아야 더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맹자가 이제 강조한 이제 5계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자가 그 얘기를 한 거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항상 이보다는 그 의를 소중히 여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해왕 상편에 나왔다 그랬어요. 맹자가 양해왕을 찾아가니까 왕이 말하기를 천리가 멀다지 않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양해왕이 이제 맹자가 오니까 너무 반가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봤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뭐 어떤 좋은 일이 뭐 있습니까? 어떤 이롭게 한 만한 것이 있습니까? 라니까 맹자는 이제 만나자마자 처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별로 좋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맹자가 대답하기로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꼭 어떤 이익만 좋은 것만 얻다고 말을 합니까? 왜 이익만 그를 따집니까? 이런 얘기죠.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인도 있지만 의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맹자는 이렇게 왕한테도 굉장히 좀 깐깐한 성격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보다는 의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 결국에는 맹자가 얘기하는 이따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 뭐 백성을 생각해야 되고 또 항상 어떤 그 마음을 잘 보존해 이렇게 해야지 이익만 따져서는 되지 않는다.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 이 맹자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조금 앞에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요. 대학에 나오는 것은 끝구절에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이익보다는 의를 먼저 중요시 여겨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자의 5계명과 그리고 맹자의 5계명과 그리고 맹자의 그 나눔 정신을 생각해 보면 또 맹자는 또 양해왕 편에 그 연민동락하세라고 앞구절에 또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선의 맹자를 이제 정원 같은데 설궁에서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왕이 이제 말을 한 거죠. 참 이렇게 좋은 곳에 경치도 좋고 이런 곳에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맹자가 대답을 한 거죠. 이렇게 좋은 거 보니까 나도 눈으로 보고 하니까 물론 좋다. 굉장히 좋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이런 취미와 오락을 같이 함께 하지 못하면 윗사람을 그렇게 비난한다는 거예요. 너만 혼자 즐겁냐,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윗사람을 비난하는 것도 잘못이죠.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는 함께 임금도 같이 즐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궁이 있으면 나만 즐겁게 하지 말고 백성들도 와서 같이 보고 같이 또 눈으로 보고 즐겁게 할 수 있게 하라는 그런 말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임금은 백성들과 함께 즐거움을 함께 나눠야 된다라는 말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맹자가 또 얘기한 이번에는 이제 우한 그 의식인데 이것은 이제 이루편 하편에 이런 말이 또 나옵니다. 군자는 평생 근심이 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 내일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세상에 근심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런 근심 하나하나 다 하지 말고 그러니까 작은 일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해야 할 근심은 대장부라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대장부가 근심해야 될 건 뭐냐면 내 이런 나라를 평생을 다해서 이 나라와 사회의 이웃을 걱정하는 마음, 그러니까 큰 거죠. 큰 마음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작은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이제 큰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닿을 때까지 하는 근심이 큰 근심이다. 대장부라면 작은 걱정하지 말고 큰 걱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사람들과 어떤 그런 그 걱정을 할 때 항상 작거나 크거나 이렇게 표기하는데 이런 크다는 것은 거의 말하자면 군자는 뭐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과 대인 관계를 또 유연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존심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루화편에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맹자가 말하는 대장부라는 것은 호연지기에 지대강지한 강한 마음을 갖는 자이고 그러니까 강한 마음이죠. 그래서 이보다는 이를 추구하는 자 계속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눌 줄 알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와 사회적 책임도 갖고 결국에는 나 혼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공통적인 거를 생각하는 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포기하지 않고 인의 예지를 착한 마음의 본성을 회복해 가는 것 그래서 항상 그것을 찾아가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네 번째 것을 빠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대장불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한번 읽어 드리는 게 좋으니까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부라는 것은 천하가 넓은 곳에 떳떳이 거처하는 사람이고 대장부라는 것은 바른 자리 떳떳이 거처하는 사람이고 또 천하의 가장 큰 길을 떳떳이 가는 사람이고요. 내 뜻을 세상에 알려주면 세상 사람과 나의 뜻을 펼쳐갈 것이고 세상이 날 알아주지 않으면 나 혼자 나의 인생을 즐기며 살고 그래서 부귀영화도 내 뜻을 음란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난과 고난도 내 뜻을 변하게 하지 못할 것이고 어떤 위협도 협박도 나의 뜻을 꺾지는 못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우리는 진정한 대장부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장부에 대해서 그 등문 공장구하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결론적으로 맹자가 얘기해 놓은 것이 맹자 그 사상에 실으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실에는 마음을 다스려서 그렇죠. 마음을 다스려서
항상 선한 마음을 끄집어내서 그런 삶의 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간다운 삶은 항상 우리가 호의호식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죠.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자고 잘 입고 하는 건 아닌지 보고 삶의 이런 어떤 과정에서 시련은 나를 강인한 인간으로 바꿔준다. 그런 걸 키워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맹자가 갖는 의미로는 2500년 전 아주 오래된 오늘날 민주주의죠. 그런 걸 주장했던 맹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면서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자신의 의미를 이행하면서 권리를 찾는 민주주의 참뜻을 되새겨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참뜻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신의 의미를 이행하면서 권리를 찾아야 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고난 선한 본성을 찾아서 개인적, 국가적인 차원을 넘어서 온 인류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맹자를 한번 또 뒤집어 봤는데요. 참 빠진 게 하나 있어서 맹자가 얘기한 앞에 얘기한 대인과 그러니까 큰 마음과 소인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귀천이 있고 크고 작고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것을 해치지 말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작은 건 포기하고 큰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한 것을 가지고 귀한 것은 더 귀하게 그러니까 여겨야 되고 작은 것을 기르는 것보다는 작은 것을 기르는 것은 소인이 되고 큰 것을 기르는 자는 대인이 된다. 그래서 크고 작은 것은 결국 인간의 마음이고요. 그 작고 천한 것은 욕구의 욕망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크게 생각해야 된다. 그런 말이 담겨 있는 거라 하겠습니다. 오늘 맹자는 조금 약간 두서없이 좀 되긴 했는데요. 잘 들어보시면 맹자에 대한 그러니까 맹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됐을 거라 봅니다. 맹자가 얘기하려는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참고사항을 깊이 받아들여서 항상 배움을 열심히 하고 또 내가 숨겨져 있는 착한 마음을 끄집어내서 계속 복습하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럼 수고 많으셨습니다.